1월 16일 마감 시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사실상 10거래 연속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그냥 신기록을 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반등이 이렇게 한 번도 없는 하락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하락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하락의 주요 원인은 투어버니 환율. 지금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비트코인보다 더 빨리 올라요. 네, 하루에 지금 11원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단계로 역시나 기관 금융 투자는 아마 1분기까지 계속 매도세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개인 외국인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장은 꾸준하게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뭐 이렇게 지지하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본은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이게 외부적인 때문에 의미가 없다. 결국 외부적인 리스크를 버티려면 내부적으로 단단해야 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완전히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하게 지금 이것들 뒤집을 만한 재료가 없어요. 일정과 재료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갑자기 금투세를 뭐 금투세를 다시 뭐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법인세, 거래세를 좀 내려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쉽지 않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증시를 돌릴 만한 재료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늘 증시 포인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악재들이 산적해 있어요. 네, 악재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북한까지 오늘 좀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머리 위에 북핵이 있잖아요. 북핵 리스크가 또다시 크게 확대가 되는 모습. 그렇다고 또 방산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네, 오늘 올라간 종목들 보면은 결국에는 뭐 성장주가 같단 말이에요. 통신, FTXG라든가 이제 로봇, 네, 스마트 팩토리가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계속 이제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면서 마감을 해버리니까 개인 투자들이 살 종목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옵니다. 오늘 장중에 하락 종목 2,000개가 넘어갔죠. 그래서 쉽지 않다. 1월 달에는 이거를 돌리려면은 결국 이 중에 하나가 좀 어떻게 완화가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중동인 리스크가 완화되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완화되든지 지금 대만 중국이 완화되든지. 근데 우리나라 총선이 4월이죠. 4월을 앞두고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계속 도발할 거예요. 네, 본인들의 입지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쉽지 않다. 네, 계속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손절도 애매하죠. 뭐 거래량 동반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래량 10만 주인데 막 이게 호가창 보면 엄청 얇아져 있는 상황에서 막 3호가만 떨어지더라도 갑자기 마이너스 1%가 돼버리니까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배에 힘주고 조금 버텨야 되는 시장이 왔다. 네, 환율을 잡아야 된다, 1차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인 악재들이 완화가 돼야 된다. 결국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하자마자 금리 올려야 된다고 말한 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금리를 우리나라가 안 올리니까 지금 환율이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는 없어요, 사실은. 이번에 증시 하락시킨 이슈가 지난주부터 이어져 왔던 재료들이거든요. 그 재료들을 지금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좀 가장 큰 패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대형주가 떨어져 버리면은 지수가 오를 수가 없죠. 삼성전자가 또다시 72,000원. 네, 삼성전자는 6972 외우셔야 됩니다. 6972 72,000원이 고점이었다가 이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서 8만원까지 가는 건가? 그럼 이제 72,000원이 저점 지지라인이 되는 건데, 여기 이탈하는 순간 와다당 69,000원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상한가가 두 개 나왔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상한가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그 LNF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뉴스나. 그러면은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LNF 실적 개발설 났다고 또 막 큰일 났다, 2천원이 큰일 났다고 하는데, LNF 실적이 예상치 반의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8%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도 모른다니까. 증시가 우리나라 특히 증시는 실적이 안 좋다고 주식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전혀 그냥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냥 세력이 밀어주는 주식들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절대 예상 하지 말고 대응만 할 필요가 있다. 이천원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2025년에 바닥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보통 6개월 정도 선반영 하잖아요. 6월까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 유튜브 제 커뮤니티 게시판 보면은 제가 여기 일기를 매일 쓰고 있거든요.
네, 일기를 매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2,000원지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는 봐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어제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기도 제가 매매일기 뭐 가끔 빠먹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매일 올립니다. 올리기 때문에 보시면 한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기차 종목들의 추세는 6월까지는 보고 결정하자. 6월달에도 반등 안 나오면 진짜 끝이 난 거고, 6월달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왜냐면은 반도체랑 똑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 여러분들 1년 전만 하더라도 막 삼성전자 실적 개박살나고 막 리포터 계속 떨어뜨리고 할 때, 그때 이후에 삼성전자가 40%, SK하이닉스가 70%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빠그라지면은 사실상 주식에서는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격언도 있을 정도로 절대 우리나라 증시는 실적에 주식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들. 그리고 자, 올해 올해라고 하기 좀 기간이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은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홍콩이랑 같이 개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이게 내부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절대 안 되는 나라잖아요.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고 인구 5천만 명밖에 안 되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금이 그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낮은 나라란 말입니다. 네, 우리나라 소비 높은데요? 높죠. 부자들이 명품을 사는 거랑 그쪽에 가지고 평균치로 잡혀버리니까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걸 돌리려면은 뭐 정말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이든 아니면은 말 그대로 법인세를 더 깎아버리는 거죠. 어쩔 수 없다. 세금 좀 덜 거치더라도 뭐 세금이야 워낙에 지방정부 때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약간의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쉽지 않잖아요. 총선 앞두고 4월까지는 우리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죽었다라는 생각하시고 그냥 기도해야 돼요. 아, 빨리 미국이 금리를 좀 떨어뜨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쉽지 않다. 이번 주도 쉽지 않다. 자, 미국 양안 선물이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양봉만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은 양안 선물로 떨어지는데 정규장 시작하면은 빅테크가 막 치고 올라가면서 또 증시는 그냥 보합권으로 마무리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죠,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렵다. 죄송합니다. 어렵다는 말만 계속 세스러서 어떡하겠어요, 어려운 거를. 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도 상가가 2개 나왔다는 점들. 자, 그리고 6G 언론에서 엄청 밀어주는데, 여러분들 원래 이 대표 회장님들은 신년이 되면은 각 계열사 돌아다닙니다. 제가 이게 사실 좀 열받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통신장비 관련 테마주들은 KMW를 제외하고는 실적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당장 내일 관리 종목 받아도 이상한 이런 종목들이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이 언론에서 밀어주는 거야. 제가 오늘 성대모사도 했잖아요. 이번에 5G로 통신사들이 영업이익이 1조 원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 150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성공하면 1억. 네, 벌금마저도 150억 아닙니까? 이거 뭐 이것도 아니고 성공하면 혁명도 아니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무슨 6G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 아직 5G도 전국이 다 안 깔렸고 이게 지방에는 깔리진 않았어요, 아직 다. 그리고 그거 회수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럼 결국 생각해보세요. 지금 LTE, 5G 아직 저희 2G도 쓰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럼 6G까지 한 기지국에 다 때려박는다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언론에서 정말 밀어주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테마다. 그냥 이거 이재용으로 가서 엮는데 이재용이 여기만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좀 눈에 보이니까 짜증이 납니다. 네, 그렇다고 살 수도 없고. 아무튼 오늘 로봇 관련 테마 이런 것들이 진짜 테마주 올만하죠. 정부가 100만 대 보급하고 2030년까지 핵심 부분 80% 국산화한다. 이런 게 테마주잖아. 이런 게 테마주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 로봇 테마주들의 실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테마주고 돼야 돼. 이건 언론에서 민단 말이에요, 지금. 돈이 없나 봐. 아무튼 네, 이런 것들이 진짜 테마주, 정부정책주가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될 테마주라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거고, 유튜브에 제가 M&A 관련된 이슈도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내에서 뽑기를 잘못 뽑았나요? 네, 식료품을 뽑았는데 해운이 또 올라갔습니다. 지금 해운 관련 테마주가 해운 그 운임 가격이 지금 150% 올랐어요. 150%. 네, 이게 한 달 만에 150% 올랐습니다. 150% 올랐고 지금 이 물동이 안 가면은 제가 해운보다는 뭐가 더 올라간다? 종합물류 테마가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왜?
장거리로 길어지면은 이 창고 비용들, 컨테이너 이거 다 애들한테 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컨테이너 비용들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대한에어는 올랐는데 대한에어는 이 저항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주가보다 80%의 매물이 지금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에어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쟁 리스크가 계속된다면 오늘처럼 반복될 거예요. 오늘 전쟁 리스크 관련 테마주도 뭐가 같습니까? 방위산업 테마주도 올라갔다가 해운 테마 올라갔다가 에너지 테마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살짝 식료품 올라갔다가 또 조정 나왔죠. 이거 4개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4개 관련 테마주들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많이 오른 종목들 좀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보수적으로 그냥 잘 하면서 한 종목 한 종목 그냥 수익 매도 때리면서 대응하는 게 좀 베스트지 않나. 그래도 우리는 외도 수익 나고 있다. 네, 그리고 마이너스 종목, 지금 내 종목들이 마이너스 10% 아니다 칭찬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 마이너스 15% 넘어갔다, 약간 고민을 해서 이거 손절해야 되나. 네, 이거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20% 넘어갔다, 요거는 이제 결정해야 돼요, 이번 주 안에.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좀 결정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장 많이 고생하셨고, 네, 저는 크리셨으면 바로 또 새벽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